고요한 호수 같던 노후에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지만 그 파문은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65세 박영진입니다. 평생을 한 중견기업에 몸담아 오직 한 우물만 파다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3년, 짧지 않은 세월이었죠. 회사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과 웃으며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작은 꽃다발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아껴 모은 돈을 합치니 8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아파트가 있었지만 대출금이 일부 남아있어 3억 원을 먼저 상환했습니다. 남은 5억 원은 아내와 저의 노후를 책임져줄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꿈에 그리던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제주도로 늦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평일 한낮에 공원을 산책하는 호사도 누렸습니다. 평생을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 이렇게 한가롭게 걷는 것조차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아주 서서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 평생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많았고 저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외동딸 아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대견한 마음이 앞섰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비자 수속비, 학비, 생활비까지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고생시키지 않고 넉넉하게 보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쌓여있던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나이가 들수록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아질 텐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친구 철수를 만난 것이, 학창시절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제 딸의 유학 이야기를 듣던 철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영진아, 그럼 돈 들어갈 일이 많겠네. 사실 나도 퇴직하고 막막했거든. 그런데 정말 괜찮은 해외 투자처를 하나 알게 됐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 묶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잖아. 그의 말은 정확히 제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달 관리비와 보험료, 생활비로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을 본 순간 제 마음속 견고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은행 앱 화면에는 수익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40만원, 50만원씩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직접 해보고 알려주는 거야. 처음엔 나도 의심해서 딱 100만 원만 넣어봤어. 그랬더니 정말 2주 뒤에 19만 원이 들어오더라니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호기심과 설마 이 돈 가지고 사기치겠어 하는 아니란 마음으로 저는 아내 몰래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적어 보여서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제 통장에
글로벌 FX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39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의심과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나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기회를 잡았다는 흥분과 짜릿한 우월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벼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저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는 결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39만 원이라는 수익을 맛본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투자 앱에 접속해 늘어나는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투자금 200만 원, 누적 수익 39만 원, 예상 다음 배당금 41만 원, 그 숫자들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노후를 지켜줄 방패이자 자존심이었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의 능력에 대한 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진아, 맛 좀 봤지? 그건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 진짜는 이제부터야. 너도 딸 유학 보내려면 목돈 필요하잖아. 지금 조금만 더 늘려봐. 다음 주부터 들어오는 돈의 단위가 달라질 거야. 그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 되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5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700만 원을 넣으면 2주에 130만 원, 한 달이면 260만 원, 1년이면 3120만 원. 이 정도면 딸 유학비는 걱정 없겠구나. 결국 저는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알람이라도 맞춘 듯 정확한 시간에 약속된 배당금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내가 몰랐던 새로운 금융의 세계가 있었던 것뿐이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당신 요즘 휴대폰만 들여다보네. 혹시 주식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내가 언제 주식을 해봤다고 그래. 그냥 투자 공부 좀 하는 거야. 투자 공부라는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섬뜩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에 능숙해졌을까요? 저는 딸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나중에 성공해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저를 투자자 모임이라는 곳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퇴직자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서로의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이걸로 손주 학원비 내고 있어요. 저는 3천만 원까지 늘렸더니 아내한테 용돈을 두둑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선배님들, 저는 좀 과감하게 5천만 원 넣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가 넣은 700만 원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너무 소극적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너무 신중하시네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른다는 말은 제 마음에 조급함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내 몰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3년간 살아온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 대출 신청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건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딱 3개월만 굴려서 원금은 바로 빼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의 자산과 퇴직금이 더해진 5억 원이 가상의 투자 앱 속 숫자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출금까지 모두 투자한 후 처음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얀 화면 중앙에는 서버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는 차가운 문구만 떠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이럴 때도 있지. 점심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영진아. 나도 어제부터 안 되네. 무슨 일 있나? 괜찮을 거야. 곧 공지 올라오겠지. 철수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괜찮을 거라 말했지만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주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터넷 검색창에 그 회사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유사수신 폰지 사기 확정, 대표 해외 도피, 피해자 수백 명, 피해액 수백억 원대 기사의 모든 단어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우편물을 정리하다 은행에서 온 대출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고요. 도대체 언제?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 돈,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 사기였어.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5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3년간 성실하게 쌓아올린 저의 인생, 아내의 신뢰, 그리고 딸의 미래였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경찰관은 차분하지만 절망적인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범인을 잡아도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모든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33년간의 추억이 깃든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든 집을 떠나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꿈이었던 유학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나중에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아빠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저를 위로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찾은 일은 동네 상가 건물의 주차 관리원이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주 6일 근무. 평생 사무실 책상에만 앉아있던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새벽부터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고된 하루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처음엔 당신이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야죠.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사기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닌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자랑했어요.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용기 있는 아빠라고. 저는 어떤 모습의 아빠든 사랑해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없겠지만 무너진 가족의 행복은 반드시 되찾겠다고. 이제 저는 압니다. 수익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말처럼 위험한 유혹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리스크 없는 고수익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중요한 결정도 결코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만약 제가 처음부터 아내와 상의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에 행복을 느낍니다. 돈이 많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와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서는 반드시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십시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